안녕하세요. 꿀잠 TV입니다. 하루가 또 끝났네요. 이제는 조용히 눈을 감고 천천히, 아주 천천히 잠들 시간이에요. 오늘은 실제로 있었던 미스터리한 실종 사건 하나를 차분하게 천천히 이야기해 드릴게요. 잔잔한 목소리로 조용히 당신이 잠에 들 수 있도록 끝까지 이야기해 드릴게요. 그럼 숨을 한번 천천히 쉬고 편하게 누워볼까요? 2006년 미국 캘리포니아. 평범한 월요일 아침이었어요. 하지만 그날 한 통의 전화를 마지막으로 한 남성이 완전히 사라집니다. 그의 이름은 브라이언 라슨. 27살의 직장인이었고 약혼자와 함께 새로운 삶을 준비하고 있던 청년이었어요. 그는 어느 날 출근을 위해 평소처럼 아파트에서 나섰고 출근길에는 이상한 점이 전혀 없었습니다. 회사에서도 오전까지는 아무 문제 없이 일했죠. 그런데 점심시간 이후 그는 갑자기 동료에게 잠깐 나갔다 오겠다고 말하며 사무실을 나갑니다. 그리고 그는 다시는 돌아오지 않았어요. 차는 회사 근처 골목에 멀쩡히 주차되어 있었고 지갑도 휴대폰도 차 안에 남겨져 있었어요. 이상했던 건 사라지기 약 1시간 전 그는 약혼자에게 전화를 걸어 이런 말을 남겼다는 거예요. 무슨 일이 생겼어? 나중에 얘기해 줄게. 사랑해. 그게 마지막이었습니다. 경찰은 실종 접수를 받고 수색을 벌였지만 주변 CCTV엔 그가 사무실을 나서는 모습조차 없었습니다. 휴대폰 위치 추적은 회사 근처에서 멈췄고 신용카드 사용 기록도 더 이상 없었어요. 일종의 자발적 실종일까 생각했지만 약혼자와의 사이도 좋았고 특별한 고민이나 이상 행동도 없었다고 합니다. 그의 부모님은 인터뷰에서 이렇게 말했어요. 브라이언은 조용하지만 아주 성실한 사람이었어요. 그가 이유 없이 사라질 사람이라고는 단 한 번도 생각해 본 적 없어요. 그 후로도 몇 년간 여러 목격담과 제보가 있었지만 하나같이 결정적인 단서는 없었어요. 가장 신빙성 있는 제보는 한 주유소에서 브라이언과 닮은 남성이 주유 후 말없이 떠났다는 것이었죠. 하지만 CCTV는 흐릿했고 결국 신원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시간이 흐르며 사람들은 점점 그를 잊어갔고 수사도 중단되었습니다. 그러나 그의 가족은 매년 브라이언의 생일이 되면 집 앞에 작은 촛불을 켜놓는다고 해요. 그들이 바라는 건 단 하나, 그가 살아만 있다면 이유는 묻지 않겠다는 거예요. 그날 그는 무슨 일을 겪었던 걸까요? 무엇이 그를 그렇게 조용히 갑자기 사라지게 만든 걸까요? 우리는 아직도 모릅니다. 단지 그의 마지막 음성 속 사랑해라는 말만이 오래도록 남아 그가 얼마나 갑작스러운 선택을 했는지 혹은 무언가에게 쫓기고 있었던 건 아닌지 상상하게 만들 뿐입니다. 그렇게 그는 지금도 여전히 실종 상태로 남아 있습니다. 세상 어딘가에서 조용히 살아가고 있을지도 모를 브라이언을 오늘 이 밤 잠들기 전 함께 떠올려 봅니다. 2011년 겨울 켄터키. 폭설이 내리던 조용한 시골 마을에서 두 남매가 흔적도 없이 사라졌습니다. 10살 리사, 그리고 7살 잭. 이들은 마을에서 부모님과 함께 살고 있었고
평소처럼 순하고 밝은 아이들이었어요. 그날은 토요일 저녁이었고 아이들은 저녁을 먹고 나서 잠깐 밖에서 눈사람을 만들고 놀겠다고 했습니다. 집 앞 마당이었고 집에서 불빛이 비추는 곳이라 아무도 위험하다고 생각하지 않았죠. 그런데 20분 후 부모님이 나가봤을 땐 아이들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발자국은 눈 위에 찍혀 있었지만 문제는 그 발자국이 중간쯤에서 갑자기 사라진다는 점이었어요. 마치 누군가 그들을 안고 가거나 땅에서 솟아오르기라도 한 것처럼. 그날 밤 가족과 이웃들이 들고 일어나 수색을 시작했고 경찰과 구조대가 동원됐습니다. 하지만 아이들은 보이지 않았고 주위에 어떤 타이어 자국이나 낯선 흔적도 없었습니다. 이상한 건 집 근처에서 발견된 아이의 장갑 한 짝이었어요. 따뜻한 장갑이 아니라 아예 물에 젖은 채로 눈 위에 놓여 있었죠. 이 장갑엔 얼음이 얇게 껴 있었고 전문가들은 그 자리에 놓인 지 30분 이상은 지나지 않은 것 같다고 분석했어요. 즉, 아이들은 수색 도중 누군가에 의해 더 멀리 옮겨졌을 가능성도 있는 겁니다. 이후 몇 년간 미국 전역에서 잃어버린 남매로 불리며 수많은 제보가 들어왔지만 어떤 것도 정확한 단서가 되진 못했어요. 2018년엔 한 청년이 자신이 잭일 수도 있다고 주장하기도 했지만 DNA 결과는 일치하지 않았고 그는 조현병 환자였다고 밝혀졌죠. 결국 이 사건은 지금까지도 미제로 남아 있습니다. 설원의 발자국, 사라진 장갑, 눈 내리던 밤 그 안에서 남매는 어디로 간 걸까요? 누군가 데려간 걸까요? 아니면 스스로 사라진 걸까요? 그날 흩날리던 눈송이 사이로 그 작은 발자국이 향하던 곳엔 도대체 무엇이 있었던 걸까요? 우리는 지금도 알 수 없습니다. 다만 조용히 잠들기 전 그날 밤에 눈 내리던 풍경을 떠올리며 이 이야기를 마음속에 살며시 놓아봅니다.